다 같이 올라오는 반등,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해야 되나 고민이시죠? 지금 이 시간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목요일에 포트폴리오 균형 잡힌 매매로 수급 쫓아주시는 분이에요.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과장님. 사실 지난주에 바이오를 늘리셨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해지 많이 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반도체가 흔들렸다. 오늘 또 급반등을 주잖아요. 일단 한 주 평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한 주? 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조정받은 부분들은 크게 없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거의 아침 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뭐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AI 버블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만한 좋은 이제 아름다운 실적이 엔비디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뭐 AI 버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좀 가중이 되는 이제 미국 시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은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네. 리스크는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두 축에서 미국이 지금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AI 버블 우려,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경로가 너무 불투명해졌다. 근데 고용보고서가 간밤에 발표 취소됐어요. 그리고 의사록도 열어보니까 지금 위원들 가운데서 의견차가 너무 크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못 보고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월 FOMC.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아름다운 실적을 보여줬어도 지금 시장을 마냥 적극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현재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자체의 최근의 조정은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부분으로 맞춰지면서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뭐 고용보고서나 이런 CPI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올 수는 있겠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요번에는 동결로 끝나나 보다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하는 뭐 사상 전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시황을 좀 지배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포트폴리오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현금을 늘린다던가 하는 보수적인 플레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수익을 담보로 해서 앞으로 있을 이제 상승장을 좀 배팅해보는 그러한 좀 공격적인 포지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포지션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엔비디아 실적 보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그러면 어떤 변화 있을지 체크해 볼 텐데요. 한번 화면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에 반도체가 50% 비중이었었거든요. 이 부분부터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그대로 유지합니다. 50% 절반 반도체 포트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요. 바이오 30% 지난주에 늘렸어요.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갑니다. 전력기기 15% 유지, 원전 5% 유지. 결국 산업재 쪽으로 20%는 유지가 되면서 오늘 쭉 올라오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포트예요. 근데 일단은 과장님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그 이유는 시장에 있어서 안도했던 이벤트라고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현재 한국 증시가 뭐 포인트로 보면 100포인트가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높은 정점을 맞아요.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로 봤을 때 이러한 조정이 왔을 때 그 이후 그러니까 뭐 예전에 탄핵 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세 선포가 트럼프가 했었을 때 이럴 때 한번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아무래도 상승을 하면서 안도랠리가 나왔단 말이죠. 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반도체 실적이 실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그걸 또 엔비디아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부분이고요.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기분 좋게
뭐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현금으로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이거가 가계부채가 위험해진다라고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담보가 이제 탄탄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건데 뭐 엔비디아든 아니면은 이번에 뭐 아마존이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나오고 현금 탈출 능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뭐 부채를 써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느낄 이유가 굳이 있나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AI 버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채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모르겠는데 이제야 좋은 빅테크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AI에 관련돼서 돈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일 건데 이거를 버블이 깨질 수 있는 우려를 지금 판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버블은 초입에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런 초입에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수익률은 이제 포기를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네. 그리고 전력이나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AI로 함께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70%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치된 지금 포트 그대로 2주 연속 가져가는 건 이번 주에 한 번 더 변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난주에 담았을 때 반도체 50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심텍, 대덕전자, 원익 IPS 이렇게 있었어요. 밤새 고민 엄청 하셨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종목을 새롭게 담아야겠다. 혹은 이 종목은 덜어내고 좀 변화를 줄 만하다. 이런 변화 있어요? 현재 지금 젠슨 왕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뇌리에 계속 박히는 부분이 뭐예요? 그 메모리 제조사랑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코멘트가 있거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는데, 예. 요번에 이제 깐부 회동을 통해서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그대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는 시황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좋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이제 두산 관련된 종목, 두산 전자가 있는 두산 CCL, 종목도 네. 두산 종목도 같이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입을 지금 시키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자리 오히려 21선 깨졌을 때 말고 지금 안도했을 때 들어가겠다? 네, 맞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그러면 충분히 그 직전 고점이자 신고가를 넘어갈 거로 보고 편입하시는 거예요? 예, 신고가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내후년에 갔을 때 네. 아무래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빈 관련돼서 CLL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최근의 기간 조정은 충분히 끝났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짧고 굵게 끝내고 다시 편입시키는 관점에 왔다. 두산을 새롭게 편입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기판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담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반도체를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반도체가 흔들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다 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G2G 바이오 넣었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로 거의 다 해지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바이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달릴 수 있는 걸까요? 비중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밤에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멘텀들은 하반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풍부하게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예전 같았었을 때 유동성이 좀 부족했을 때는 좋은 종목, 좋은 호재가 나왔었을 때 세론이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호재들이 나왔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뭐 페트론이라든지 저희가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G2G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뭐 올릭스, 리가켄 바이오 모두 다 현재 모멘텀들이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2G 바이오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신고가의 부근까지 끌고 가는 전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중 뭐 이렇게 매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바이오는 12월 금리 동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가는 추세 속에 중요한 건 그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들고 가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또 고개를 드는데 오늘 전력도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다음 주까지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수급 포인트가 있으세요? 산업재.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었던 AI 버블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AI 관련된 버블 이슈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부분들은 전력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거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AI를 통으로 묶어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편입도 또 하나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AI 관련해서 종목들 담아가면서 조금 더 한 주 동안 기대 수익률 높이는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균형 잡힌 매매 이민석 과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